네,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자, 이번 주 시장 분위기 한번 그럼 체크해 보고요. 다음 주 주목하는 섹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번 주 가장 투자자들의 관심사였던 미국 7월 FOMC 회의록 공개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사실 뭐 결론적으로 뭐 기존 내용과 우리가 생각했던 내용과 별반 차이는 없었다고 일단 말씀드리고 싶어요. 보시면 이렇게 금리 인상은 계속해서 하겠다고 얘기를 했죠. 현재 당연히 뭐 적절하게 자기네들이 잘하고 있다 평가를 한 것이고요. 뭐 어느 정도 일정 시점이 되면 금리 인상 속도를 늦추거나 뭐 조절도 당연히 가능하겠다. 뭐 추가적으로 더 볼 게 있다면 디지털 자산에 대한 감시나 법안, 그러니까 이쪽 관련해서 규제도 지금 향후 나올 수도 있겠다. 이 정도가 되겠습니다. 자, 결국 뭐 조금 어려운 말 같지만은 연준에서는 7월달 회의 결과, 당시 회의록 결과 지표를 확인을 하고 움직이겠다는 겁니다. 시장의 반응을 한번 보시죠. 회의록 공개 당시에 나스닥 차트가 되겠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기대감으로 쭉 상승을 하다가 그죠? 재차 장 마감이 다가오면서 쭈루루루루 상승분을 모두 반납하는 그런 모습이 보였습니다. 실제 분석해 보면 이런 뭐 비둘기파 온건한 그런 기대감과 함께 매파적인 향후 금리 인상을 더 좀 더 통제를 강하게 해야 된다. 이런 해석들이 모두 가능을 했기 때문에 공개 이후 사실 시장에서는 환호를 했지만 결국 제자리로 돌아온 모습입니다. 이렇게 차트를 통해서 시장 반응에서 알 수 있듯이 뭐 FOMC 의사를 뭐 공개 전후 관련해가 시장에서는 크게 차이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이슈를 주목을 해야 할까요? 사실 저는 지난주에도 최근에도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9월 FOMC까지는 특별한 뭐 경제 지표 관련해서 이벤트는 우리 증시의 리스크로 위험으로 작용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 리스크 요인이 우리 증시를 뭐 누르거나 위협을 가할 수 있을지 그리고 여기서 어떤 기회를 찾을 수 있을지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요. 자, 뉴스 보시면은 지금 가뭄이 심각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참 이거 뭐 우리나라 뭐 사실 사람들은 지금 뭐 집중호우를 한번 다 지나간 상황이라 가지고 이게 뭔 소린가 하고 좀 사실 현실감이 떨어질 수도 있는 그런 문제일 수도 있겠습니다. 보시면 지금 유럽 같은 경우는 지금 난리가 아닙니다. 난리가 아니에요. 자, 이렇게 지금 해당 사진들은 뭐 지금 영국 템즈강 쪽 지류 쪽인 것 같고요. 그리고 위에 사진도 영국 쪽 내용이고요. 그리고 독일 라인강 지금 이쪽에서 많이 나오죠. 보시면 지금 라인강 수지가 지금 거의 지금 30cm 금방까지 내려가 말라버리면서 하천을 통해서 이렇게 수출을 한다고 합니다. 수출이 어려운 수출입을 하면서 바지선 이렇게 배가 움직이고 있는데 보통 보니까 독일 같은 경우는 라인강을 통해 가지고 화학 설비, 뭐 석탄 등을 이제 운송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최근에 보시면 뭐 러시아 통해서 지금 가스관 거의 지금 잠그고 있는 상황이죠. 거의 뭐 예년에 비해서 한 40% 절반도 지금 공급을 안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렇게 지금 독일에서는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사실 라인강을 통해서 석탄 수입까지 어려워지게 되면 이제 대체제로 이제 석탄이 부각되면서 석탄 발전 뭐 돌린다 그러면서 국내에서도 석탄 관련주들도 꽤 강세를 나타냈죠. 그런 상황에서 이제 만약에 석탄 수입까지 이렇게 어려워지게 되면 다시 에너지 위기가 심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그런 뭐 이제 천연가스 관련주, LNG 피팅 관련주 이런 관련주들도 계속해서 주목을 해야 되겠죠. 자, 이렇게 사진을 보시면 참 심각성을 느낄 수가 있는데요. 자, 독일뿐만 아니라 이렇게 유럽 가뭄 정말 지금 심각한 것 같습니다. 자, 보시면 이 내용 보면은 뭐 한 유럽의 농부께서 얘기를 하셨다고 해요.
사과 가지에 매달려 구워진다는 이런 표현을 썼다고 합니다. 지금 그만큼 심각하다는 건데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머리는 매일 감지 마라. 아유 냄새 많이 나겠죠, 그죠? 그리고 샤워는 하려면 5분만 해라. 이게 뭐 지금 군대도 아니고 그죠? 그만큼 심각하다는 겁니다. 지금 유럽 같은 경우 지금 500년 만에 최악의 지금 사태에 직면해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중국 같은 경우 지금 양쯔강도 마르고 있다고 합니다. 참 이것도 참 문제가 됩니다. 유럽이 중국까지도 지금 난리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유럽 가뭄이 우리에게 과연 어떤 영향을 줄까? 벌써부터 사실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을 겪은 우리로서는 참 공포스럽고 무서워지기 시작을 합니다. 자, 어떻게 보면 제가 순서대로 간략하게 여기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순서대로 한번 쫙 말씀을 드려보자면, 자, 비가 하늘에서 이렇게 쭉쭉쭉쭉 오면서 땅을 이렇게 적셔줘야 되는데 비가 안 온다. 이러면 자, 농작물 밀로 한번 가정할까요? 우리나라에서 수입을 많이 하니까 농작물이 이렇게 절반도 채 나오지 않겠죠. 수확이 그러니까 그만큼 감소하겠죠. 수확량이 미리 감소가 된다. 그런다면은 다시 밀 가격이 올라가겠죠. 국제 곡물 가격을 할게요. 밀 가격은 다시 상승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국제 곡물 가격이 올라가면 이제 다 아시겠죠. 국제 곡물 가격이 올라간다. 우리가 좀 많은 것들을 수입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우리 먹거리, 우리 밥상 물가도 올라가게 될 것이고 결국 뭐 조금 유식하게 말해서 소비자 물가도 이렇게 상승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지금 안 그래도 지금 물가 상승을 지금 때로 맞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더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사실 우크라이나 곡물 수출 제한 이제 슬슬 풀리고 있습니다. 그쪽은 풀리고 있는데 오히려 지금 이제 하나 지나가니까 유럽 가뭄에 더 촉각을 곤두세워야 되고 이제는 유럽 위해서 기우제를 지내야 할 그런 상황에 지금 직면합니다. 참 농담 같지만 참 이게 참 안타깝고 씁쓸한 얘기입니다. 야, 근데 이거 지금 유럽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아까 양쯔강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그러면서 중국도 지금 심각한 모습인데요. 그러니까 지금 중국은 지금 샬라 해놨죠. 스촨성, 사천성 중에 뭔가 일이 일어났다는 건데요. 이번 주부터 중국 스촨성이라 하겠습니다. 스촨성에서 지금 가뭄에 따라서 이제 수력 발전이 안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전력 수요는 더워서 늘어나는데 그러다 보니까 전기는 제때제때 가동되지 않고 생산이 되지 않다 보니까 제조 가동 중단 명령이 내려졌다는 겁니다. 이 내용은 사실 스촨성 성내 이제 경제정보부에서 공정 고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이거를 제가 한국어로 번역을 해 보자면 고온 기후로 인해 이제 가계 안정적인 전력 소비를 보장하기 위해 이렇게 지역 19개 내 도시에서 8월 20일까지 15일에서 20일까지 생산을 중단하기로 했다. 요렇게 요 내용입니다. 요 내용. 요때까지 보이시죠? 요렇게 중단을 하겠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수찬성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 지금 이쪽 지역 표시가 돼 있는데 야, 보시면 중국 내륙 지역이다 보니까 굉장히 무더웠죠. 그죠? 무덥고 이게 벌겋습니다. 온도가 거의 40도 이상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지역인데요. 이쪽에는 전국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태양광 생산을 많이 하나 봐요. 그래서 전국에서 태양광 쪽 에너지 전력 생산도 거의 1위 하는 것이죠. 그럼 또 뭔가 또 감이 오죠. 태양광 관련주 이렇게 오는데 각종 생산 시설 이뿐만 아니라 알루미늄, 화학, 요소 이런 공장 비중도 굉장히 높은 지역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수잔성 지역이 이렇게 전기가 잘 많이 생산이 되다 보니까 전기료가 또 전국적으로 중국에서 봤을 때 낮은 지역이다 보니까 이런 공장들도 많이 밀집해 있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CATL, 2차전지 배터리 생산 업체죠. LG 에너지 솔루션과 경쟁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폭스콘, 그럼 또 애플하고 또 연관이 되어야겠죠. 납품을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서 토요타, 그럼 또
반대적으로 또 현대차하고 또 반대적으로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어쨌든 많은 기업들이, 뭐 우리나라 기업들도 있습니다. 생산 차질이 좀 우려가 되고, 이렇게 전력 수급이 원활해질 때까지는 당분간 비상 상황이 지속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기우제 얘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로 좀 한번 돌아보면요. 자, 농산물 수입 가격. 야, 이거 이제 문제가 이제 점점 심각해지죠. 이제 하반기에도 강세를 이제 전망하고 있는데, 최근 이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자료를 해서 지금 제가 떠왔습니다. 여기 보면 잘 알 수가 있는데요. 하반기에도 곡물 수입 가격, 가공식품 물가 상승 압력이 이렇게 곡물 가격이 상승이 지속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리고 물가 반영은 이제 시차가 있다 보니까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소요된다고 합니다. 업계에서 미리 이제 국내 도착을 수입을 하다 보니까 고려를 해야 되고, 그 전에 미리 매입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후행을 하게 되는 것인데, 그러면 이제 순차적으로 계속해서 이제 치고 오는 거죠. 그래서 지금부터, 그러니까 하반기 내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이런 패턴들을 보면 과거에 사실 뭐 2007년도였습니다. 에그플레이션, 그리고 2011년도 보시면 뭐 곡물가 급등 시기에도 이렇게 보시면 비슷한 흐름을 보이면서, 이렇게 과거 추세를 보면 이런 삐쭉삐쭉 나온 측면이 있죠. 이때도 그렇고 하는데, 지금 보면 사실 차트상을 보면 그죠? 더 심각한 상황에 이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따라서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이슈들을 잘 살피면서 관련 섹터와 종목들을 잘 정리해서 대응을 해야 되겠습니다. 중국이 문제가 된다면 전 세계적으로 공장이 밀집되어 있다죠. 그럼 공급망 이슈가 재부각되겠죠. 이와 관련해서 우리나라도 사실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지만, 그러면서 반사이익을 받을 종목들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직접적으로 보자면 한동안 사실 조정을 많이 받다가 이번 주 들어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비료, 사료, 그죠? 더 나아가서 식료품 관련주들도 우선적으로 여러분들이 관심을 계속 가지면서도, 그리고 더 우리가 나아가서 지수가 조금 조정받거나 약세를 할 때, 제가 지난주부터 강조드린 방산 관련주들까지 재료가 많으니까 선별해서 공략해 나간다면, 사실 뭐 아직까지 지수 성장 이끄는 2차전지 반도체 당분간 아직 조금 주도가 될 수 없다고 말씀드리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들 위주로 좀 더 눈여겨 보시면서 우리가 대응을 해 나간다면 충분히 시장에서는 좋은 수익 만들어낼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관심 섹터와 전략에 대해서 제가 섹터 브리핑을 드려봤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보다 또 자세한 내용은 우리가 메신저 상을 통해서 수시로 제가 브리프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